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뿐 아니라 대전, 충남, 대구, 경북까지 3개의 통합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법안 주요 내용과 남은 절차, 특별법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일단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시점이 이달 안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시도의회 행정통합 관련 의견 청취를 이번 주 중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에 상정이 되고 나면 다음 주에 입법공청회와 행안위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설 전에 법사위까지 상정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광주 전남 법안은 특별히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전 충남이나 대구 경북 법안까지 다 3개 법안이 동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3개 법안을 조율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정부와 협의 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설 전에 행안위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네. 모습. 네, 당초 이 시도가 마련한 초안보다 그런데 이 특별법의 재정특례라든지 이런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실제 법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시도와 지역정치권 합의 초안에는 통합 특별교부금 추가 비율 조항이나 양도세나 부가세, 법인세 등 국세 일부 이항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이게 모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밝혀온 연 5조, 4년간 20조 원의 인센티브는 유효하겠지만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 수준인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6대 4 정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 재정권 확보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나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같은 그쪽 시도지사들 같은 경우에 어제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4년 동안 20조 원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못 박자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일 경남에서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시도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은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하면 이전 기관이 좀 추가로 더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에는 통합 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해서 배정해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담겨 있는데요. 시도가 통합하기 때문에 1+1은 2인데 2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 또는 추가 이전 시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역에서 요구했던 농협중앙회 이전 같은 경우에 법안에 명시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 당론 발의에서는 빠져 있고요. 네. 지역에서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특정 기관들을 실제로 법안에 넣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통합 지역과의 관계나 다른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지역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게 된다면 나주에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로 오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간 조항을 보면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에 있어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좀 해석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혁신도시 예정지구는 혁신도시를 이제 만들기 위한 지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빛가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아니라 추가로 광주 전남 내에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지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 이것도 특별법인데요. 특별법상에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빛가람 혁신도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권역별 발전 계획에 따라서 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거는 통합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특례 조항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공공기관 이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전남 광주특별시 차원의 어떤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 통합하면 반도체 산단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오는 거냐 이런 궁금증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여러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기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용인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오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용인의 조성을 계획한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2042년까지 단계적 완공이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인에 계획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이제 정부나 대통령이 못을 박은 네. 거기도 하고요. 기업의 그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광주시나 이런 전남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2038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특별시에 우선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요구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단 특화단지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우선 지정한다라는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 명칭과 주청사 문제가 마지막까지 쟁점이었고 지금도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명칭 관련해서 사실 이제 약칭으로 광주특별시라고 합의를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남도의회에서 약칭으로 광주특별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주청사 문제, 주소재지 문제는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일단 결정하지 않고 미뤄뒀는데 어차피 통합시가 출범하면 주소재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전남과 광주 간, 전남 내에서도 지역 간에 어떤 온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청사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갈등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투표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졸속적으로 좀 속도전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입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교육 통합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사실 의견 수렴이 되거나 문제점을 사전에 뭔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지는 못한 채 사실은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유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